네, 안녕하세요. 캐마 토크를 진행하는 김창한. 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뵙네요. 우리 총무님도 또 덕분에 뵙고요. 최근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네. 원래 오늘 좀 빅데이터 관련된 거 한두 개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뭐 국토부에서 좀 이렇게 막 잘 발표한 게 있어갖고 특히 또 어제 발표한 게 또 빅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19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소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9기 분들은 저희를 모르니까, 네. 아, 뭐, 소개할 게 있나요? 뭐, 어떻게, 뭐, 공부 이제 뭐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케마토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이고 첫째 주 금요일 맞는 거죠? 네, 첫째 주 금요일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작년에는 첫째 주, 셋째 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편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기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 K마스터즈는 또 친목회 같은 게 있어서, KEN 과정 수료하신 분들 이제 친목회가 있고, 그분들 모임은 최근에 좀 가지려고 좀 하고 있죠. 19기가 요번에 친목회로 네,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습니다. 많이 네, 들어오셨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도 또 재수강한 분들이 아마 어차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친목회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뭐 가입 그냥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뭘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저 요즘 교육을 못해서 참 아쉽네요. 네, 이런 게 통해서 뭐 명절 세고 나서 친목회 회원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강의 들으면 상당히 도움될 만한 강의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대면식으로 좀 강의 좀 해준 것 쪽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몇 분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2021년도 2월 5일 명절이 이제 다음 주 목금토라서 좀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1월 달부터 어제까지 뉴스 중에서 부동산 하시고 부동산에 관계 있는 분이 좀 아셨으면 하는 정보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모두 회장님께서 국토부 정책 자료를 다운받아서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이제 요 앞 밑에 있죠. 요 밑에요. 보이실 것 같으세요? 이제 뒷면은 저희가 이제 가렸는데 카페 이름이 이제 그룹으로 보는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원본 국토부 자료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준비한 거는 11목입니다. 원래는 한 6, 7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11개까지 됐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10개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발표가 나오는 바람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거 뭐 이게 굉장히 핫하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어제 날짜였으니까 제일 밑에 지금 있습니다. 요거 갖고 긴 시간 동안 또 하도록 하겠고요. 앞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법 개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 철도에 대한 계획 대구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국토부 서울시 중공업지역 그것도 이번에 말씀드린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전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최종적인 게 어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토지거래하고 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해주겠다. 이런 내용. 주택을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저희들은 이제 거의 다 영업을 하시니까 명절 세고 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시행이 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특히 이번에 이제 핫한 거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1970년대 이후로 국토정보 플랫폼, 그러니까 지도, 국가 정보 지도가 최근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오픈이 돼 있어요. 그거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알아놓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가서 돈 내고 하지 않아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무료로 다운받게 하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곱 번째가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활력소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발표 15일 날 1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딱 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계획 200만 호 200만 호 발표가 어제 최종적으로 나왔죠. 상기 신도시 포함해서 이제 200만 호 공급 계획이 어제 이제 나온 겁니다. 물론 요것도 다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짧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최근에 통과됐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홉 번째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동 그런 내용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광역교통 개선 대책 발표가 됐습니다. 요번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을 통해 가지고 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전부 이제 발표가 다 됐습니다.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이제 도로 계획 같은 걸 이제 다 보시고 이제는 투자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계획은 이제 다 발표가 됐고요. 세부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좀 더 추가적인 거 설명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들을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짧게 하고 마지막 아까 3080 제가 사실 어제 뉴스를 제대로 안 봐서 그걸 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로 알아야 되겠죠. 아까 이제 중개사법 개정된 부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거 안 알면 큰일 나니까 그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3080 플러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겠죠. 말이 원체 많아서 좀 할 얘기가 사실은 많을 거예요. 부동산 좀 하셨던 분들은 보면 참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예. 좀 간단하게 느끼는 게 오공항으로 다시 간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동이 오는 그런 거예요. 막 보다 보면 야 이게 참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개정안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어떤 게 있냐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이제 주민을 위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중개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내용이죠. 또 그 두 번째가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공공이 재개발 관여하는 부분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나왔던 게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청년들 원룸 같은 거 이렇게 작은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게 공급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나온 게 이제 상가하고 오피스 등을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역세권 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요. 요즘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용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세대에도 이제 세대 분가가 되면서 예전에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세대 분가하고 아마 수소도 오피스텔이 역세권 주변에 있겠죠. 그죠? 네, 많이 있어요. 역세권 주변 대부분 입지 좋은 데 있잖아요. 네. 보통 오피스나 상가 같은 데가. 네. 근데 이제 상가가 활성화된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좀 있잖아요. 그럼 슬럼화되고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상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 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죠. 인기가 있는 주택은 없고 상가는 비어 있고 오피스 사무실로 뭐 수소는 뭐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도. 이런데 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면 참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걸리는 게 이제 주차. 상가 오피스텔 짓는 주차 면적과 공동주택을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주택을 짓는 주차 대수에 대한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상가로 다 만들어 놨는데 주택의 면적과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요번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도심 내에서 1인과 2인 가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1인과 2인 가구는 보통 10평 이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9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3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데, 그래서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 동안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왜냐면 주차를 확장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근생에서 업무시설을 숙박시설을 바꿀 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으면 좀 난리가 나겠죠. 서로가 주차하는 난리가 나니까, 차가 없으면 사람 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상가, 그다음 오피스텔의 주차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크게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 몇백 세트씩 늘어날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일부분은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실인 상가, 오피스텔 같은 거 비어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주거지로 변경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세입자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때는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뭐 조건이 뭐 임차인은 차를 안 갖고 오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뭐 살면서 갖고 오면 뭐 어떻게 알 수 있으려나. 그게 약간 그러네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위에 조례로 이제 위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이제 국토부나 이런 이제 주차장법에 이제 주차 설치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조례로는 저장이 안 돼 있죠. 근데 뭐 우리 아시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 조례로 일부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딱 규율화되어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지역별로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그건 이제 지자체가 많이 아니까 그걸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지금 같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서는 70% 정도까지를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부분 확대, 규정도 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부과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수도권 최초로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23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뭐 광역철도 계획이 SRT로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는 크게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지방인 경우는 다르죠.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데, 울산 이런 게 큰 광역 있는 데들은 그 주변과의 철도 계획이 있던 데를 광역철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TX나 GTX는 기존에 없던 걸 이렇게 뚫어서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철도들이 좀 있던 거를 좀 더 피거나 좀 이렇게 해서 거기로 광역철도식으로 또 철도로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랬던 사례가 요번에 이제 최초로 대구 경북권에서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없던 철도역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데가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 이제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가 거기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투자가. 없던 데 생기면 좋아질 것이고, 있던 데가 없어지면 안 좋아지겠죠. 딴 데는 이제 흡수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구 경북권역이 40분대 단위 생활권으로 연결되도록, 특히 그다음 서대구역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역 외에도 이제 KTX 고속철도, 그다음에 대구 산업선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브 역사로 계획해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대구역, 대구 계신 분들은 이제 서대구로 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대구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서대구역이 뭐 광역철도 외에도 뭐 KTX, 뭐 산업선까지 막 들어가서 개발 새로 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전부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선 중에서 보면 기존 운영 중인 일반 철도 선로를 개량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거를 선로를 개량해서 광역 철도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가 이제 정거장 7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선을 보면 가업시점 구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곡, 외관, 그 다음에 서대구, 그 다음에 동대구, 그 다음에 경산으로 이렇게 연결주는 노선인데 그 중에서 조금 눈에 보이는 데가 이 사곡이라는 데입니다. 사곡이라는 데가 기존에 없던 곳인데 이제 사곡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서대구는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서대구는 다 아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서 큰 비전은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 특히 뭐 투자하시고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사곡 쪽으로 가서 철도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투자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대구에 있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도 요번에도 전부 역세권이거든요. 3080 그것도 역세권 쪽에 대부분 다 역사를 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후로 개발은 전부 역세권 쪽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대구, 부산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 대한민국은 다 지하철 역세권 있는 대로 개발이 될 거고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소에 있으신 게 참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대구도 보니까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도 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그래. 전주도 요새 좀 많이 뛰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서울에 올랐는데 전국이 안 올라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발표 나오고 나서 일부분은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또 아직은 관망세겠죠. 지금 정부에서 큰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과연 먹힐까 안 먹힐까에 대해서 관망을 좀 보는 시대인데 뭐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역철도 개석 중에서 사곡이라는 곳 괜찮다. 이쪽에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아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문자라도 하나 받으면 좋은데죠. 네, 사곡하고 서대구역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가요. 국토부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 사업으로 본격하겠다고 합니다. 순환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입니다. 순환 돌아가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순환식으로 정비 사업 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발표한 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내에 노후화된 공장 부지를 뭐 SH, LH에서 참여해서 산업시설을 짓고 주거시설도 짓고 하는데 기존에는 개발하게 되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도심지다 보니까 산업시설보다는 주거시설이 더 탐나고 좋죠. 분양도 잘 되고. 근데 법적으로는 반반하도록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은 산업지역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공업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 변경하도록 비율을 주긴 했지만 50%밖에 안 줘서 사업성에는 약간 걸림돌이 된 거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리스크도 좀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완화시켜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공업 지역 내에 노후화된 공장 부지를 뭐 LH, SH가 참여해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복합으로 되겠죠. 복합 개발로 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러니까 산업시설도 짓고 또 공장 같은 거 물론 좀 오피스 많이 나온 걸 못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도 짓고 옆에 이제 주거지 이런 것도 짓거든요. 그래서 탈바꿈해서 산업 기능을 재생하고 그다음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방안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SL에 참여해서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택 비율을 확대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
또 기금 융자를 뭐 이렇게 1.8%좀 낮춰가지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참여한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세 비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춰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설을 40 짓고 주거지를 50이 아니라 60을 짓게 해서 주거지를 더 많이 질 수 있도록. 결국 뭐 매매 가격을 낮춰보겠다고 네, 전국적으로 이제 주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거죠. 주거지를 좀 더 공급을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확기로 늘어나긴 사실 그래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사업성 있게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조건은 있죠. 여기 공공이 참여한 겁니다. 민간한테 주면 또 이제 또 이권에 대한 문제 있으니까 공공이 참여한 중공업 지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완화해준 조례가 통과가 됐다. 이런 겁니다. 후보지 대상은 서울 내에 있으면서 3,000제곱미터 자산, 그러니까 900평이죠. 이상 되는 공장 부지에 대해서 토지 등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 말까지네. 2월 달이니까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게 되면 이제 접수해서 있는 데는 이제 공공이 참여해서 그렇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별로 재밌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뒤에 다 나온 내용이라서 어? 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봐요. 작년부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용산. 그 전에는 이제 삼성이었죠. 한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사실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공부할 때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얘기 뭐 듣긴 했지만 별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얘기 못 들었다가 삼성 얘기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나왔고 그다음에 용산 역사적 거기 용산에서 이제 개발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죠. 네. 예전에 배운 기억이 얼핏 나는데 뭐 집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집가 변동이 좀 심하게 예상되는 거. 그래서 허가 지역이 되면 반드시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허가 받을 때 조건이 용도에 맞게 쓰는 용도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용도대로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중에 하나가 그 토지주 신청한 사람이 그 용도에 맞도록 쓰는 게 원칙이죠. 내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못 쓰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주거지로 쓰려고 하면 거기서 내가 살아야 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켜지지 않을 땐 이행 강제금이 좀 세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해관계도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직접 거기 뭐 다 하기가 근데 보통 큰 사업 같은 거는 신탁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 관리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위탁한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조건이 안 맞는 거죠. 토지주는 나고 투자자는 난데 이제 사업은 딴 사람이 하는 이런 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토지 거래가 묶이는 순간 근데 사실 또 서울이 제일 좋은 땅들이거든요. 저게 어떻게 따면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 짓기 좋은 그런 땅들인데 다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여기 조건이 좀 완화가 됐어요. 역시나 주택 건설을 허용한다. 뭐 그렇죠. 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은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건 뭐 늘어날 이유가 없죠. 관리하고 처분하는 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건 아니고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담보라든지 분양 관리 신탁에 대해서 이게 완전 분양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강남, 송파, 용산 뭐 이렇게 최근에 좀 핫해서 토지 거래를 묶였던 곳, 그리고 또 어제 발표한 것도 구역 지정을 하면 또 토지 거래하고 묶겠답니다. 토지 거래하고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제 법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강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거래 허가까지 이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지역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약간 숨통 좀 터주는,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는 이런 쪽으로 좀 풀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솔깃할 텐데 저희한테는 뭐 별로 관심 없으시죠? 네. 저도 사실은 뭐 닿지가 않으니까 저거로는. 5번이 우리랑 그나마 좀 밀접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 계신 분들 아마 중개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공인중개사님이실 텐데, 저희 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네. 또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4달,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 13일이면 명절 토요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명절 세자마자 시행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문제될 수가 있어요. 요즘 계약 갱신 요구권 때문에 머리가 진짜 아파요, 저는. 그렇죠. 네, 거기 5% 하시면서 상한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간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중간에 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근데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 계약 때는 뭐 전세가가 워낙 많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전세가 뭐 한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뭐 한 3, 4억까지 오르다 보니까 갱신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매매시로 나왔는데 갱신 청구를 하면 매수자가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 중개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관련돼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되지만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매매예요. 그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임대차 관련돼서 2년 더 사시는 걸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했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기존에는 그냥 저기 만기 되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 보통 뭐 네. 한 달 전, 네. 3개월 전부터 이제 통보하죠. 매매됐으니까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세입자들이 매매했어도 못 나간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된다고 네,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 중요하게 된 거죠. 집 사신 분이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계약갱신 요건 해서 못 들어가게 되면 벙 떠버리잖아요. 결국 저희 일만 더 늘어났네요, 이번에. 책임 늘어나고 일 늘어나고 자꾸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뭐 저번 달에 말씀드렸나? 그 광고 관련해서 또 그 전부터 나왔던 네. 거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제가 자꾸 일만 또 늘어나고 얼핏 있어요. 들었는데 수수료 상한도 또 생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 6억에서 9억인가 네. 부분을 일부분 더 넣겠다는 얘기도 좀 있죠. 특히 강남 최근에 뭐 15억, 뭐 18억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간을 더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한을 600이었나 뭐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충격입니다. 예.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거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매매와 계약할 때,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거는 이제 거래할 때 저희가 반드시 하는 내용이잖아요. 중개 대상 확인서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명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아서 계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주택 매매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설명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받으라는 거죠.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뭐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현재 세입자, 뭐 주인이 세입자인 경우는 뭐 얘기해 좀 팔고 나갈 테니까 그렇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를 받아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하고 매수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에게 첨부하고 받은 거를 이제 받아서 첨부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인에게 설명하여서 분쟁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적는 방법까지 적어줬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완료한 경우 한번 사용한 거죠. 그럴 때는 기행사라고 적고 그 다음에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행사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기행사 기간 평시해 주든지 아니면 불행사 이렇게 표시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실수하면 나중에 큰 문제 되죠. 네. 중개사님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현재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차 개시를 추가해서 상세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도